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소식 좀 알아보죠. 어제 심사위원회 결정이 있었고 곧바로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승인했습니다. 광복절 가석방인데요. 풀려나는 날짜는 13일입니다. 어제 박범계 장관의 발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가적 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이 부분을 담았다고 법무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된 게 1월이었죠? 네, 재수감된 지 7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는데 재벌 특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뭐 그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재벌 총수 아니면은 이렇게 가석방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 그동안에 좀 완화하는 쪽으로 계속 바뀌어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달에 법무부에서 가석방 요건이 될 수 있는 그 최소 복역률을 65%에서 60%로 공교롭게도 이재용 부회장이 복역한 그 퍼센트하고 딱 맞추는 이런 이제 기준 완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가석방 준비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기에 딱 좋은 상황이 됐다. 이게 원칙의 측면에서도 좀 잘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뭐 여론의 질타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공교롭다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심사 기준 자체가 바뀌어요. 딱 이번 상황에 맞춘 것처럼. 자, 근데 이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상황이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가석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요? 관련 통계만 봤을 때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회장처럼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재소자 가운데서 가석방된 사람 지난해에 67명인데요. 같은 해 가석방된 전체 인원이 7,876명이고요. 7,876명 중에 67명 비율로 따지면 1%가 좀 안 되죠. 그리고 최근 3년간 보시는 것처럼 가석방된 사람 중에서 형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람은 244명으로 역시 비율로 따지면 1%가 안 됩니다. 박범계 장관이 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이번 가석방이 이 부회장만을 위한 가석방은 아니다. 또 형기의 50% 이상 복역한 사람이면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가 되는데 이 부회장은 60%를 채웠다라고 했고요. 또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특혜인지 아닌지 앞으로의 가석방 정책을 보면 알 것이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 달라 장관의 말이었는데 지금 박범계 장관 SNS에는 뭐 비난 댓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일일이 읽진 않겠습니다. 공정한 나라냐, 무전유죄, 유전무죄 달라진 게 있느냐. 이 밖에도 뭐 너무 많습니다. 뭐 촛불로 일어선 정부가 이래도 되느냐,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자, 어제 발표 후에 박 장관이 질문도 받지 않고 그냥 좀 황급히 빠져나가는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보면 자신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는 또 가석방 승인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식 논리로는 뭐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인데 과연 법무부하고 청와대 교감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교감이 이루어진 하에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악 대신에 차악을 선택했다. 정치는 또 그런 규정의 측면, 형식의 측면을 좀 뛰어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차악을 선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미중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그 중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한국 경제를 떠받쳐줬던 반도체 산업을 뭔가 좀 이제 혁신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딱 중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또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를 검토할 만한 뭐 여지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나 아니면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비판을 안 받겠다고 해서 이런 해명을 한다기보다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고 좀 강조해서 덜 비판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더라도 이런 현실적인 그 문제가 더 크니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호소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행위여서 사실 네. 가석방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렇고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좀 거세게 나오죠. 대선 주자별로 서로 간에 이제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일단 지지율이 조금 높다고 얘기할 만한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후보의 경우에는 정부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지금 김두관, 추미애,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거세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이 지지율이 높다 낮다는 것은 너무 정치공학적인 접근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촛불 정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걸 아마 감수해야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갈 경우에는 사면 얘기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하고 또 얽혀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하고 같은 공범관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더 큰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번에 가석방을 취한 그런 배경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그 비판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정부 여당과 지금 현 정부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치죠. 네. 네.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설명하고 때로는 비판을 감수하고 이게 정치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가장 아픈 대목은 그건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런 행태를 굉장히 세게 비판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이래도 되느냐라는 지지자들의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부 노동계 반발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이 나라가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고요. 한국노총도 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특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13일에 풀려나게 되는데 풀려나더라도 취업 제한은 일단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풀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사면 논의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뭐 사면 논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횡령 배임 액수에 따라서 취업 제한, 뭐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복귀하려면은 별도로 심사를 또 한 번 거쳐야 하고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당장 경영 일선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관여할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건 너무 앞선 보도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절차는 다 지켜주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재계에서도 뭐 사면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3번 사면받은 재벌 총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늘 사면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재계의 태도도 저는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최소한 자기 성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벌 총수들도 앞으로 이런 불법 행위에 다시는 관여되거나 이런 일들이 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네요. 이 특경가법상 저촉도에는 많은 액수의 뇌물을 건네고 판결을 받아서 복역하는데 복역 중에 옥중 경영을 한다는 기사들이 나와요. 그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외국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황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 위에 재벌 총수가 놓여 있다는 얘기는 다름이 없는데 그런 걸 너무 당연하게 언론에서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사면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감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가석방은 사실 누구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형기 복역을 50% 이상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모범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왜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지 재계나 정치권 언론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인 한 명의 신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그 정도로 흔들릴 규모인지 우리 정치가 또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인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용준 기자,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입니다.